오늘 발표할 내용은 Efficient Math로 ICML에서 2019년 논문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코에피션트를 사용해서 체계적인 방법으로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스케일링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네네. 네. 네. 지난주에 제가 발표했던 레즈넷에서 마지막에 이제 질문 주셨는데 대답 못했던 거 내용 조금 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 CNN 계열 모델들 내용 잠깐 얘기한 다음에 코에피션트 이제 오버뷰를 하고 거기 핵심 아이디어인 컴파운드 스케일링 내용을 소개를 하고 이제 이피션트 아키텍처 얘기를 하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제 레즈넷에서 이제 결과 내용 중 레즈넷이 이제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게 좋은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데이터셋이 다르지만 가장 낮은 성능을 냈던 거는 이제 레즈넷의 110개 레이어인 거랑 152개 레이어인 게 가장 낮게는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레즈넷 5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 레이어가 넘은 1202가 왜 가장 좋은 성능을 내지 못하냐 하셨던 거에는 그 이제 논문에 적혀 있듯이 1000레이어가 넘어도 최적화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제 여기서 실행했던 레즈넷 1202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깊이에 비해 데이터 수가 너무 부족해서 오버피팅이 발생했다.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앙상블의 의미. 거기 그 실험 결과에 보면 앙상블이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앙상블은 이제 서로 다른 깊이의 레즈넷을 앙상블한 모델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레즈넷 구조 보시면 거기 색상이 있는데 그 색상의 옆에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그 이게 아웃풋 숫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웃풋에 맞춰서 이 색깔을 맞추는데 이 위의 경우에는 VGG19는 이미지가 들어가서 그 아웃풋이 112로 나오는데 이제 이런 두 개의 블락을 거쳐서 나온다면,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블럭만, 이 7x7 컨볼루셔널만 지나면 아웃풋이 이제 112로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색깔을 앞에를 다르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쇼트컷 커넥션에서 그 점선의 의미, 여기 점선으로 된 거 물어보셨는데 이제 피점의 사이즈가 반으로 줄어든 경우를 의미를 하고 여기 2로 나눠지는 요 구간이 피처맵이 사이즈가 절반이 돼서 그 부분이 점선이 되고 실선의 경우에는 쇼트컷 커넥션은 모두 파라미터가 없는데 점선의 경우에는 1바일 컨볼루션과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하기 때문에 학습 대상인 커넥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뛰어넘는 개수가 꼭 2개여야 되냐라고 해주신 거에는 일단 기준은 일단 2개로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댄스넷 할 때도 했던 그 바틀렉을 적용해서 3개의 레이어를 뛰어넘는 것도 2개 아니면 3개 뛰어넘는 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습 속도, 연산 처리량이 더 빨라지냐고, 연산 처리량이 어떻게 되냐고 하셨는데 여기 그 처리량 계산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VGG 16이랑 비교했을 때 콜라비 13.6이고 여기는 레즈넷은 3.6이어서 더 적은 연산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컨볼루셔널 계열 모델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고 있어요. 석원우랑 저랑. 그래서 같이 얘기를 해봤는데, 그 CNN 계열의 모델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하는 이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CNN 계열의 모델을 저희가 지금 CNN 계열 모델의 논문들을 리뷰를 하고 있는 모델은 크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분류하는 것과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류는 이미지를 보고 해당 이미지의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문제로, 그 이미지 보시면 클래시피케이션 밑에 이제 고양이 사진이 있고, 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 있는 오브젝트가 이 고양이가 고양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테스트를 수행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진행한 알렉스넷이나 레즈넷이나 모두 분류 모델에 속하고, 오늘 발표하게 될 이피션넷도 분류 모델에 포함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저희 클래시피케이션 해가지고 저희 이제까지 했던 거랑 안 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개념들 그래 소개했던 것들 해서 했고, 마지막에 저희가 이피션넷을 오늘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이제 오브젝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인데, 한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들을 인식해서 이제 오브젝트 각각을 바운딩 박스를 그리는 방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류보다는 좀 더 고차원의 태스크라고 할 수 있고, 이미지 속에 어떤 클래스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별해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그멘테이션인데,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디텍션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픽셀 단위로 찾아내고 분류하는 문제로, 세그멘테이션은 여기는 지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세만틱과 인스턴스 두 개로 이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클래스에 속하는 거요. 같은 클래스에 속하는 이제 들이 독립된 오브젝트라면 각기 다른 색으로 표현을 하고, 세맨틱의 경우에는 클래스가 같은 오브젝트라면 이제 같은 색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인스턴스의 경우는 색을 다 다르게 표시하니까 같은 도구지만 빨간색, 초록색으로 표현을 했고, 세맨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도구가 빨간색이고 캣이 보라색이다 그러면 모든 도구들은 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네,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CNN 계열 모델들 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 만약에 컴퓨터 비전 쪽 계속 할 거면 생성 모델이나 그 트랜스포머 활용한 그 비전 트랜스포머 공부를 이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CNN 분류 모델의 마지막 모델인 이피션넷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피션트 넷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에 발표된 CNN 분류 모델로, 이미지 분류 태스크를 수행할 때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를 사용하면서도 더 뛰어난 성능을 내어서 이 state of the art, 이제 현재 최고 수준의 결과라는 이 타이틀을 달성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피션트 이 좌측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피션트넷이 이제 이전에 나왔던 모델들보다 이제 X축을 보시면 파라미터 수고, Y축을 보시면 정확도고, 빨간색이 이제 이피션트넷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른
모델들보다 파라미터 수는 적으면서도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fficient 넷이 나오게 된 게, 이제 알렉스넷 이후에, 이제 CNN의 성능을 올리기 위한 이제 스케일링업 시도들이 계속 있었는데, 특히 예를 들면 저희 레즈네 같은 경우에는 망의 깊이, 그러니까 레이어 개수를 늘려서 그러니까 CNN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걸 해왔는데요. 이런 이제 스케일업의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 A라고 되어 있는 게 베이스라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제 이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B는 이제 위스 스케일링인데 필터 개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채널 위스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위스가 넓어질수록 미세한 정보들이 더 많이 담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스케일링업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레이어 개수를 늘려가지고 망의 뎁스를 늘리는 그런 뎁스 스케일링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레졸루션, 그러니까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스케일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Efficient Net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한 최적의 조합인 컴포넌트 스케일링이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스케일링에서 중요한 건 한정된 리소스에서 최적의 스케일업 조합을 고려하는 것인데, 사람이 일일이 구성하는 형식이 아니고, efficient net B0라는 작은 모델을 주어진 태스크에 최적화된 구조로 수정해 나가는 형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아이디어인 컴파운드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알아본 이제 width, depth, resolution을 각각 키웠을 때, 플랍스와 정확도를 보여주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근데 모두 80% accuracy까지는 빠르게 성장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성능 향상에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했던 거는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depth랑 resolution은 고정한 채로 width 값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동일한 플랍스에서 width, depth, resolution 조합에 따라 다양한 성능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최적의 조합을 찾는 방법이 이제 3번에 보시는 컴파운드 스케일링 메소드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컴파운드 스케일링은 먼저 이 depth, width, resolution에 대한 파라미터 및 조건을 정의를 하고, 이 그리드 설치 기법으로 여기 밑에 보시는 이 알파 곱하기 이 부분을 만족하는 알파, 베타, 감마의 값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 찾은 값은 알파는 뭐 1.2, 베타는 1.1, 감마는 1.15 뭐 이런 식으로 찾은 값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서 베타 값이랑 감마 값이 제곱인 이유는 이제 알파 뎁스의 경우에는 2배가 증가하면 플럭스가 2배가 되지만 위스랑 레졸루션의 경우에는 레이어의 출력 그리고 현재 레이어의 입력 이렇게 두 곳에서 연산이 이루어져가지고 위스가 2배가 되면 플랍스도 4배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제곱항을 해주었고, 그리고 레졸루션은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2배가 되면 이제 플러스가 4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곱항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 width, depth, resolution이 조화롭게, 그러니까 같은 비율로 조정돼야지 이 스케일업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드 서치를 통해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이제 적절한 알파, 베타, 감마를 찾게 되면 최종적으로 width, depth, resolution의 곱할 팩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파이가 이제 계속 변하기 때문에 B0에서 B7까지의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efficient넷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efficient넷은 저 inverted residual block이라는 모바일 inverted bottleneck convolution 블록이라는 걸 사용해서 이 이 블럭을 이제 빌딩 블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블럭을 이해하려면 모바일넷에서 처음 제시됐던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과 SENet이라는 이제 Squeeze and Excitation Network라는 이 SENet에 대한 내용 이해가 필요해서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의 경우에는 이 depthwise와 pointwise로 나눠서 연산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연산하는 거를 밑에 이제 적어 놓기도 했는데, depthwise convolution은 모든 채널에 한 번에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것 대신에 이미지 혹은 피처 맵을 각 채널별로 쪼개서 컨볼루션 연산을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와이즈는 필터 크기가 1로 고정되어 있는 1뎁스의 컨볼루션으로 여러 개의 채널을 하나의 새로운 채널로 합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널별로 쪼갰다가 다시 합치는 그런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옆에 이제 SENet의 경우에는 그림에 보시는 게 이제 파란 부분이 스퀴즈 하는 부분이고 빨간 부분이 익사이테이션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퀴즈 하는 부분은 풀링을 통해서 원바이원 사이즈로 줄여서 정보를 압축한 다음에 빨간 부분처럼 빨간 부분에서 익사이테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익사이테이션은 이제 압축된 정보들을 중요도로 중요도를 계산을 해서 기존 인풋에 곱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nverted residual block, 우리가 이제 efficientnet 아키텍처에서 빌딩 블럭으로 사용하게 될 inverted residual block은 depthwise separable convolution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SENet을 더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대충 조그맣긴 한데, 여기다 이제 인버티드 리지주얼 블럭에 생긴 거를 보여드렸고, 여기서 느렸다가 줄이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버티드 리지주얼 블럭을 사용한 efficient넷의 아키텍처인데,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 이건 이제 이 표에는 스케일링을 하지 않은 제일 기본적인 B0 모델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터의 그 블럭은
인버티드 리지주얼 블럭을 의미를 하고 바로 옆에 1이나 6은 익스펜드 레이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그래서 여기서 기준이 되는 또 데이터셋은 이미지넷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미지넷 데이터의 그 사이즈를 사용을 해서 224 x 224를 인풋 사이즈로 사용을 하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렐루가 아닌 스위시 혹은 시그모이드 리니어 유닛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일단 먼저 위에 있는 그림은 width, height, resolution을 각각 따로 스케일업 했을 때 그 컴파운드 했을 때와 컴파운드 스케일링 했을 때의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을 나타낸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스케일링을 하면 각 객체들을 더 잘 담고 있고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트에서는 아까 파이 값에 따라서 이 설계를 이제 B0에서 B7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모델의 각 성능과 비슷한 소타 모델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능 대비 파라미터 플러스가 이피션트넷 모델들이 압도적으로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